오늘은 실제 사건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집 안에서 쇠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당연히 유죄일 것 같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여름 A씨는 여자친구의 성폭행 신고로 경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관 밖에 있던 여성을 분리 조치한 뒤 집 안에 있는 A씨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인기척이 없자 자해 우려를 이유로 주거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A씨는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위협했고 곧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경찰의 진입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쇠파이프 위협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이미 여성이 집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추가 범죄의 위험이 없었고 단순히 A씨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해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의 주거지 진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그 위에서 이루어진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법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을 지켜야만 공무집행이 성립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후에 발생한 충돌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경찰을 위협해도 괜찮다는 말로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보다 과도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경찰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적법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체포수색 과정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초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공무집행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경찰을 위협했다는 외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법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